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19년 5월 4일 황금의 연휴, 3연휴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조금 지나서 북한이 뭐 1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이후 따지면 1년, 거의 한 1년 반 만에 보면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어요. 처음에 대한민국 합참도 오늘 9시 직후에는 북한이 70km 내지 200km에 다다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발표했다가 곧 이어서 미사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발사체다라고 하여튼 발사체다.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제재로 걸어둔 네네. 미사일 발사, 즉 탄도미사일 발사. 이제 미사일 모라토리움이라는데 그걸 깬 것이냐는 것이냐 이제 논쟁이 시작될까봐 우리 합참이 정은이 걱정돼서 이제 서둘러 미사일 발사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발사체다. 뭐 발사체인데 날라갔다. 뭐 방사포, 뭐 개량된 뭐 방사포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뭐 확실한 것은 북한이 그 ICBM 발사와 같은 그 중대한 도발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분명히 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 행위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 분명히 한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이 와중에서도 북한이 그거는 분명히 한 거죠. 아니 그건 뭐냐니까 저희가 지난 황태수 TV에서 여러 차례 짚어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4월 15일 뭔가 ICBM급 발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날 뭘 발사했죠 하기는 알고 봤더니 뭐 흔한 얘기로 지랄탄 비슷한 걸 발사했는데 왜냐니까 미국은 이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유 저 김정은 동지 ICBM 한번 쏴보세요. 쏴보시면은 저희도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 이른바 요격 미사일로 저 대기권 밖 2,000km에서 깔끔하게 요격해 드릴게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이제 분명히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트럼프 형님한테 가서 그냥 쇠파이프로 돼지게 맞고 나서 이 국면을 어떻게 좀 해소해 볼까 싶어서 러시아의 푸틴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는데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하면 푸틴도 북한에게 CVID, FFVD, 그러니까 완전한 핵 포기를 해라.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단계적인 어떤 보상이 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얘기해 보겠다. 미국 얘기해 보더니 김정은이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아유 정말 푸틴 형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 얘기 꼭 미국에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뭐 황센 TV 보도해 왔지만 그 하노이 회담에서 그 북한과 문재인은 이런 정도의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공유를 했던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정인 씨가 끝까지 얘기했던 게 미국의 정보는 미국이 정보는 안 주고 그래도 뭐 우리 외교부 통해서 야금야금 정보를 수집했을 때 문정인 씨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게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에 관계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김정은이는 그거를 뭐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고 그것도 뭐 안 된 건 이제 판명이 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했던 두 가지 약속 중에 마지막 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민족 대 민족 간에 해왔던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은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고서 김정은이를 끌고서 하노이로 뭐 싱가포르로 끌고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깨져버렸는데 이제 초점은 그 두 번째 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선으로 이제 옮겨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실은 하노이 회담까지 김정은도 문재인도 믿었던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내 사정 등등으로 결국 보면은 이른바 어설픈 조건을 내밀어서 자 영변 핵시설 이거 완전 폐기세 뭐 좀 어느 정도 하고 모라토리움 계속 유지하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자 북한이 당장 급한 게 뭡니까? 쌀하고 비료입니다. 자 이거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정이 어렵다면은 유엔 차원에서 어렵다면은 금강산, 개성공단 정도는 터주면은. 그럼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건 아쉬울 거 없죠. 최고의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급한 대로 매년 쌀 50만 톤씩 남한에서 척척 와. 비료 50만 톤 척척 와. 기름 들어와. 기름. 이른바 정제유죠. 그렇죠. 금강산에 캐시카우도 하나 한 마리 키우고. 저 금강산에서 연간 한 2억 내지 3억 달러 들어와. 이거는 이래가면서
밀고 당기면서 트럼프가 재선할지 말지 이거 지켜보면 되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볼턴이라는 사내가 나타났던 거예요. 한 방에 다 깨버린 겁니다. 그렇죠. 볼턴이 야 우리가 한두 번 속았냐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한테 야 빨리 너 갖고 있는 거 빨리 다 실어. 배에다 실어. 실어서 배에다 실으면 우리가 딱 오크리자 갖다 놓고 그때부터 얘기해봐. 이 순간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최선희가 발표했고 이번에 김정은이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죠. 의욕을 잃었던 거예요. 한번 좌절했던 겁니다. 지금 그 김정은에게는 그 식량을 구하는 게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것 같아요. 2,400만 인민들 중에서 70%가 배급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 2,400만 중에 70%면 한 1,700만은 배급 체제에 삽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는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노이에서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쌀과 비료 그리고 캐시카우 뭐 한두 마리 정도로 네. 생각했는데 다 안 되니까 지금 북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고 네. 이거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우리 저 문재인 정부의 노력도 아주 지금 뭐 빨라지고 있는 이제 거죠. 이것이 보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얘기를 슬쩍 꺼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정부 매달린 거죠.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적 지원 문제는 뭐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는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마침 보니까 그 무렵돼서 본격적으로 북한도 우리 움직이고 또 사실은 북한 때문에 먹고 사는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엔에도 보면 뭐 FAO나 WFP 중에서도 북한 전담자들은 어쨌든 북한의 뭐 식량이 오고 가야지 자기도 기관이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상주 기구들이 많아요. 예. 유니세프도 들어가 있고, 유니세프 들어가 있죠. WHO도 들어가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나오는 지금 최근 나온 정보들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깨지자마자 네. 김정은이가 그 외교 공관들에게 무슨 수를 쓰서라도 쌀 좀 어디 뭐 식량 좀 얻어와라 그랬고. 그런 거 동양지시라 그럽니다. 동양지인데 동양지시했습니다. 예. 미국 유엔에 지정하고 있는 그 식량 지원 기구가 두 개가 있는데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하고 예. WFP 식량 계획이죠. 예, 예. 세계 식량 계획. 월드 푸드 푸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두 네, 기구가 프로그램. 참 희한하다. 3월 29일부터 네. 하노이 회담 깨지자마자죠. 딱 한 달 후네요.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네.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그 조사단을 북한에서 네. 37개 네. 37개 군의 이 179 가정을 조사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 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니까 그만큼 북한도 이제는 뭐 흔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 중에서 목구멍에서 손 나온다고 그러죠. 네. 실제로 보면 연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이 대략 한 580만 톤 정도가 필요하대요. 작년 같은 경우는 490만 톤을 생산했답니다. 그래도 한 8, 90만 톤 부족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 톤 가까스로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지금 10몇 년 만에 지금 최대 기근이래요. 최대 기근이 예상된다는 건데. 네. 자, 그러니 김정은이 입장에서도 인민들이 문제 못 먹고 살면은 굶주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령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2017년 자기들 11월 29일 날 11월 29일 화성 15 발사하고 난 다음에 자, 핵 무력 완성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 완성했다. 그래 보이 뭐 그래 보이. 그래 보이. 그래서 보면 아이고 그게 이제 2018년 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손에 끌려서 슬금슬금 싱가포르도 가고 판문점도 가고 또 문재인도 행위 부르고 그래서 자 봐라 인민들이요. 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만간 들어온다. 쌀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들어온다. 근데 하노이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그렇죠. 거예요. 저 동양 그릇이 다 깨져버렸는데 지금 저 WFP가 네. 주관이 되는 이 조사에서 네. 지금 올해 한 130만 톤 정도의 곡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유엔이 이제 이 돈을 걷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뭐 유엔은 지금 이 돈 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우리나라죠. 숨차고 넘어가고 있는 아프리카가 중동 뭐 짚어보면 돈 낼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유럽도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하고 네. 프랑스, 영국 뭐 돈 내는 건 우리가 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은 한번 이 정부는 이제 문재인 그 누굽니까 김연 모시기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래서 이미 그 오늘 네. 법륜 스님이라고 유명한
승려인지 아닌지는 뭐 그건 스님 맞아요? 뭐 승려이기도 하다 뭐. 아니 뭐 조계종에서 뭐 승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이 옛날 안철수, 박경철 이른바 그 무슨 시골 의사하고 법륜 스님하고 해서 그 당시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뭐 뛰었던 그 사람이에요. 정치 바람을 타시는 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어제 네네.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옥수수 지원을 하기로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네.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뭐 옛날부터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북한에 아이들이 뭔 죄가 있느냐, 북한의 늙은이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뭔 수 있냐,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걸 또 거부하기도 어려운데 네. 뭐 문재인, 문정인, 뭐 정세현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바람을 지금 살살 일으켜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하자고 이제 나설 것 같은데 저는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달라 그런 쪽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575만 톤 북한이 필요한 연간 그건 정확히 쌀이 아닙니다. 곡물입니다. 곡물이죠. 575만 톤 중에서 보면은 50만 톤은 비축미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군 비축미입니다. 군 비축미예요. 그다음에 50 내지 70만 톤은 자연 손실분이라고 그래요. 뭐 중간에 사라지거나 썩거나 이런 것들 또 곡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인민들이 딱 필요로 하는 양은 한 350만 톤 정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건 아까 조금 전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뭐냐니까 100만 인민군들이 먹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2년 3년치 쌀을 비축해 놓는 것까지를 계산하면서 우리 보러 내라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니, 딱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그 이제 논란이 있다고 제가 아니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갖다 왜 문재인이가 오지랖 넓게 임을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걱정해야지. 그 말이죠. 제가 북한이 1994년부터 뭐 똑같은 네. 생각입니다. 또 94년부터 96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대 한 뭐 최소 100만에서 300만을 굶겨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북한이 만든 게 네. 이름도 참 재미있는 큰물 피해 대책위원회. 네네.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외부 세계로부터 10년 동안 쌀 뭐 옥수수 뭐 다 이렇게 설탕 그 모아가지고 하다가 2005년 말에 이제 해산을 했고 그게 이제 그 기구가 북한 내각의 국가조정위원회 돼가지고 이제 WFP, FA로부터 식량을 받기 위한 뭐 교섭도 하고 이번에 뭐 불러서 뭐 하고 하는데 잔인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불쌍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할 일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이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 24년간 매년 반복되는 이 큰 물 피해, 홍수 피해와 기근과 기아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져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될 만큼 개혁 개방에서 이 배고픈 국민들을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동양바가지 내놓는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비싼 쌀 15만 톤 공급해 줬잖아요. 그렇죠. 큰물 피해 대책에. 그래도 FAO하고 WFP가 북한에다 주면은 북한이 무서워해. 그러니까 자기네 37개 군까지 다 치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 세계 모니터링하거든요. WFP와 FAO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시절 줬던 50만 톤의 쌀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 모니터링 하지 못했어요. 받아 먹으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이 새끼 죽인다고 박부트로 협박하고 했는데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차라리 우리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한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WFP와 FAO의 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체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WFP나 FAO에서는 예를 들어 아주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해서는 영양식이라는 걸 줍니다. 그렇죠. 그건 쌀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에서 굉장히 기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마다 뭐 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쭉 빨아먹는 거 이런 걸 주게 되면 이건 군식량으로 비축이 안 되거든.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지원하면서 벌어졌던 논란을 피하는 그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문재인 선생이 나서가지고서 쌀 50만 톤 지금 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쌀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도 없고 왜 김정은이가 먹여 살려? 그리고 김정은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미국과 맞짱 뜨고 우리 8천만 민족을 위한 민족의 영웅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해결해야 될 일을 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오지랖 문 선생님은 좀 가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북한 실제로 군의 비축만 안 해도 인민들 먹고 삽니다. 더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은 길이 열립니다. 근데 자기는 나는 핵을 끝까지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오지랖 넓은 문재인 선생, 문재인 대통령 거기 못 줘서 안달인 것 이거는 결국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목에다 칼을 점점 갖다 대는 행위의 다름 아니고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법률은 좀 뭐예요? 모르겠어. 저 정치 발음 잘 타는 사람입니다.